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일 한국도시연구소의 임대주택 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요 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거주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위 면적당 가격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음마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비율이 작년 31%에 불과했지만 매매 가격은 21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8일 지지 옥션이 발표한 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1월 낙찰가율은 10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대구의 아파트 낙찰가율도 지난해 5개월 연속 100%를 넘겼고 세종의 토지 평균 응찰자 수는 무려 22.1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낙찰가율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LH는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급 대책과 관련 기존 서울권 공급 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의 개편 및 인력 충원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대규모 현장 조직 가동으로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이를 위해 LH는 2처 4부에서 3처 12부로 기존 조직 확대 개편 및 인력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작년 8월 기준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는요, 실거주보다는 임대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증여와 상속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이들 단지는 지속적인 전세값 상승을 보이고 있고 재건축 이슈도 있는 만큼 임대차법의 시행과 지난 얼마 전 발표된 이사 공급 대책 이후 실거주 비율의 변화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으로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수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월입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 바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죠. 자, 2월 4일에 발표된 저희가 3080 플러스 공급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에 대해 소장님께서 올해 시장의 전망 어떻게 살펴보시는지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2월 4일날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25번째 정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하면서. 그러면 이번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계속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재 임대료는 높아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또 청약을 받기 위한 조건들도 까다로워져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해서 이제 주택 공급 방안의 목표는 실제적으로 집값 안정화겠죠. 집값을 조금 떨어뜨려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가격으로 좀 가격을 조정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표로 주택 공급을 한다. 과연 어디에, 어느 지역에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도 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번 정부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이 다음 정부에 이어지면서도까지 계속 이어질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정부 정책이 그만큼 신뢰도를 조금 떨어뜨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단
말씀드려볼 필요 있고요. 2025년도면 이제 앞으로 한 4년 남았습니다. 4년 안에 전국의 대도시에 83만 가구를 공급을 합니다. 83만 가구 엄청난 숫자죠. 서울에만 32만 가구고요. 서울, 경기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이 약 61만 가구, 나머지 5대 광역시에 22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공공분양이 70에서 80%. 기존에는 임대주택 물량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물량을 70에서 80%까지, 공공자가나 공공임대주택을 20에서 30%로 혼합 공급하겠다. 뭐 주거 뉴딜이라든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도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뉴딜 정책과 같이 연결된 사업들을 연결시키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가용지 활용을 해서 복합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이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 내용이죠. 처음 나온 내용이고요. 실제로 처음 나왔다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재개발 관련된 물건에 이제 공공 재개발이 시범 단지가 이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까지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주거 재생이라든가 또 주거 재생 뭐 특화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죠. 또 공공택지도 또 신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을 뺀 경기와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23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4기 신도시가 또 발표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서울 지역에는 물량이 하나도 없고요. 경기권과 나머지 기타 대도시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주거 뉴딜, 또 뭐 사회 서비스 혁신 공간, 뭐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별로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공공 직접 시행을 해서 토지지 수익 보장하고 절차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 또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입지에 유형별 복합 특화 사업을 특화 개발 사업, 특별 계획 구역 이런 것들 지정하겠다는 얘기고요. 역세권이라든가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 단지 이런 지역은 주거상업 고밀지구, 역세권 주변에 고밀도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주거산업 융합지구, 준공업 지역은 이미 뭐 대거 많이 현재 주거지나 상업지로 많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층 노후단지나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뭐 이런 걸로 해서 도심 재생 이렇게 연결되겠죠. 소규모 정비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절차를 또 간소화하고 또 신설하거나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들 만들겠다. 역세권의 이제 준공업 지역이라든가 노주거, 도시 재생 이런 것들에 들어간 부분은 실제로 이제 면적 단위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5,000평만 미터 미만 준공업 지역까지 같이 포함되고요. 현재 노주거 단지는 10,000평만 미터 미만, 3,000평 정도 미만이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고요. 소규모 재개발 지역, 주거 재생 혁신 지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규 가용지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공기업 직접 시행 뭐 이런 물량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부지 확보 물량을 봤을 때는 서울 지역이 32만 3천 가구 정도가 되고요. 5년 아닙니다. 5년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년 동안에 32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면 정말로 엄청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정권의 임기가 말기 다가오고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이 정책을 이어서 할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는 29만 3천 가구, 5대 광역시가 22만 가구 해서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부터 소규모 도시재생까지 다 들어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에는 공공택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인천 경기 지역에 18만 가구, 그다음에 광역도시, 지방도시에 5만 6천, 2만 7천 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역은 앞으로도 가용 토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이 법령안은 3년 한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자동으로 이제 시효가 말소되는 거겠죠. 5년 동안에 서울에 총 11만 7천 가구, 경기 인천 지역에 3만 가구,
근데 지방광역시에 4만 9천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합계를 따지게 되면 총 한 20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만 20만 가구가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중공업 지역 저층주거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이거는 역세권 사업까지 같이 물려서 진행되는 거고요.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저층주거지 단지들, 요즘에 중공업 지역들이 굉장히 어떤 곽강을 받고 있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 용도가 바뀌면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5년 평균 이 수치가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계략적으로라도 나와야 실제로 그 정도의 입지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위치를 하고 어느 평가를 할 텐데 평가할 수 있는 위치의 입지조차도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런 내용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조금 더 실효성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 절차 방법 이거 굉장히 간단해지죠. 사업 제안을 하고 예정지구 토지주의 10%만 동의를 하면 되고요. 지구지정 요청 가능합니다. 공기업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공공에 관련된 공공주택이 더욱더 물량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정지구 확정되게 되면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1년 내 동의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사업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동의율이 떨어진다거나 실제로 2분의 1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취소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지 확보로 해서 사업계획 통합 신속 인허가, 그다음에 착공.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 이익이 생길 겁니다.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한테 10에서 30% 나눠주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세입자 보호라든가 생활 SOC 사업을 확충하는 데 돈을 쓰고 또 공공임대 공공자가 공급하는 데 돈을 쓰겠다. 또 실제적으로 어떤 한쪽에만 치우치게 이익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그 이익을 배분해서 나누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분양주택 중심 말씀드린 대로 70에서 80%는 공공분양, 나머지 공공임대 공공자가가 20에서 30%는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익률이 이제 토지주한테는 10에서 30%가 보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번엔 좀 눈에 띌 만한 대목이고요.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하죠.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또 중공업 지역들을 바꿔주려면 실제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주거 지역 상향을 해서 실제적으로 준주거 지역을 이제 거의 400%에서 한 700%까지 풀어주고요.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시 공공임대 기부 체납을 미적용을 하겠다. 공공임대 기부 체납 미적용을 한다. 실제적으로 이제 중공업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층주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용적률을 그만큼 상향을 많이 해줘서 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입주 물량은 그만큼 더 공급량은 늘어날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절반 정도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지만 용적률이 상향된다라는 조건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준주거 상업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1조 또 가로구역 정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대지안의 건축선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규제 사항들도 현재 실제 특별 건축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무시하고 진행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지역들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공기업 직접 시행. 토지 소유자가 공기업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는 각각 개인들이 다 갖고 있지만 이거를 모든 사업 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한다.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을 적용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물량이 5년간 서울에만 9만 3천 가구 정도 되고요. 현재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다 합친 겁니다. 그랬을 때 경기, 인천 2만 1천, 지방광역시가 2만 2천 가구인데요. 총 13만 6천 가구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평균, 서울 지역은 5년 평균 현재 1만 9천 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또 기부 체납은 현재 실제적으로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내로 규정을 해서 그 비율을 낮춰준 겁니다. 그리고 소형 평형이 굉장히 어떤 집중되어 있던 지역들이 많죠. 그런데 소형 평형보다는 약간 중형에 가까운 59평방미터 이상으로 80%를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60평방미터 잡으면 현재 실제적으로 18평, 25평짜리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3개짜리 정도 2, 3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들, 소형이 아닌 그런 주택으로 80%를 채우겠다.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으로요. 또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재건축 조합은 2년 거주 의무도 미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메리트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겠지만 또 재건축 조합은 2년 거주 의무 미적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이제 배제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기업한테 모든 소유권을 다 넘겨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이득금은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개발은 노후된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20,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구지정만 된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뉴타운 사업이나 현재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했다가 지정 취소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하려고 애를 쓸 수 있으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용도 지역 상향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 뭐 현재 35층짜리를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뭐 절반 정도는 현재 임대주택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환영하지 않을 어떤 세대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공공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공기업 단독 또는 현물 성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이나 관리 처분 방식으로 복잡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또 통합 시민이나 5년 이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단축되고 또 조합은 기본 수익에 기본 수익 플러스 10%에서 30% 거기에 또 공기업 리스크는 공기업이 다 가져가겠다. 위험 부담을 공기업이 다 안고 가겠다는 얘기고요. 미분양됐을 경우 그렇겠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2년 거주 의무 미적용하겠다는 내용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도 실제 20에서 25% 정도 기부 찬합 비율을 재개발 15%, 재건축 9% 내외로 한정하고요. 재건축 공공임대 실제로 재건축도 5에서 10% 정도 공공임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단서 조항으로 달려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가 안 들어가죠. 근데 실제 공공임대 비율을 10%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추가 용적률이라든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에 공공임대주택을 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재건축에 관련된 물량들을 끌어내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을 통해서 5년간 서울에 약 8천 가구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약 3만 가구 정도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요. 거기에 이제 5년간 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1만 가구 정도가 전체적으로 되고요. 서울 지역은 6만 2천 가구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양 기준도 좀 달라졌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분양,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 이하의 일반 공급 비중에서는 실제로 공공분양 분량이 15%밖에 안 됐었는데 이걸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공공분양 물량을 더욱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만들어줘라 이 얘기고요.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또 순차제라든가 또 순차제로 진행됐던 100%를 기존 일반 공급에서는 순차제 70%, 추첨제를 30% 정도 하겠다. 가점제 50%, 추첨제 50% 정도 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배제를 하겠다. 또 전용 60평방미터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물량은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시근로자 뭐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부동산 또는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따지는데 전용 60평방미터 이하도 9억 원 초과 시에는 소득 요건을 배제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재개발 재건축 했을 경우겠죠. 그 물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소득 요건 배제하고요. 순차제는 실제적으로 매월 10만 원씩 인정하는 부분에 얼마나 더 많이 납입을 했느냐 주택 부금을 그걸 가지고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단기 주택 공급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나온 어떤 그 공급량만 따지게 되면 총 2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중고 물량이 127만 가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발표된 83만 6천 가구까지 합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6개월 안에 127만 가구가 중고 물량이니까 저걸 뺀 나머지를 따지더라도 80만 가구 정도는 1년 안에 공급이 된다는 얘기겠죠. 발표된 내용으로만 따지게 되면. 그렇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공급될 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5년간 4만 3,600가구 정도가 들어간다. 서울 지역에. 그래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경기, 인천, 지방, 광주 신축 매입 약정 이것들은 대부분 다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이죠.
전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현재 공공임대 물량들을 더욱더 많이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투기 억제 대책도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실거주 실경 목적 외에는 부동산 매입이 안 되고요. 대책 발표일 2월 4일 이후 2월 5일부터 만약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우선 공급권 안 주겠다. 지분 쪼개기도 안 됩니다. 단독주택 나대지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건축 허가 받는 부분, 대책 발표일 이후에 건축 허가 받는 부분은 실제 우선 공급권이 미부여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은 공급 원칙이고요. 공유 지분인 경우에 대표 1인한테 공급이 된다. 또 전매 제한 기간, 실질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제 제한돼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투기 과열지구나 공급 및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이제 추가 신청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또 상속이나 결혼 이론 등에서는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타 일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도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83만 가구가 5년 안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조건들 충분히 만들어놨다라고 그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얼마나 발빠르게 진행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그 추이를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과 전국에 각각 30만 호와 8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주도를 하는 만큼 시장이 잘 따라와 줄지 실효성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역의 부동산은 여전히 찾아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 지역의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대체 투자처로 주택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볼까요? 네,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축 중인 주택이고요. 현재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하반기 정도 입주된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주변 환경이 고급주택과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주변 환경이 좋고요.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사업부터 강남권과 서초권, 방배권까지 같이 연결되고 서초구면 R&CD에 현재 직장인 단지까지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주변은 학군 수요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부터 해서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학부모 수요까지도 이제 흡입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센트럴시티부터 연결되는 또 예술의 전당까지 현재 아트밸리 가로수길, 거기에 현재 법원단지라든가 실제 백화점부터 해서 각종 인프라들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본적인 또 어떤 직장인 구성들 업무단지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지역의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될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서초IC가 복합예술단지, 문화, 주거, 상업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 변화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진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시세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또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까지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임대 예상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에 120에서 130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 고급주택에 위치한 보기 드문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파라권 수요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거기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 신축이 없습니다.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또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프라 탄탄한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주택 알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소형 오피스텔도 관심 많으신데 강남구 역삼동 가볼까요? 네, 지금 역삼역에서 도보 한 3,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미 신축 완료된 바로 입주 가능한 1.5룸의 오피스텔이고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연결된 신문단선 연장선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테헤란로,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연결된 연계개발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죠. IT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인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의 인프라 구축은 현재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해서 전철망까지 거밀류같이 연결된 지역이죠. 그리고 상권들이 대형 상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젊은 층인
인구들, 혼자 사는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주변 시세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당연히 투자 가치까지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또 르네사스 복합단지가 현재 단순하게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가치 더욱더 높아지는 직장인 구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소형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은 복합개발지구 현대자동차와 현재 탄천 또 현재 송파까지 연결되는 지하공간 개발까지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까지 같이 개발하고 또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직장인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늘어나는 초특급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연결됩니다. 연계개발지역으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고요. 역삼역 주변에 바로 이제 상업제한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 당연히 높아지는 지역이다. 당연히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3억 1,7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 4억 1,300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이제 전세를 놨을 경우를 예상했을 땐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 임대 월세를 놨을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고요. 대출 가능합니다. 2억 4천에서 3억 4천만 원.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테름 직장 밀집 지역이도 임차 수요 풍부하고 높은 수익률 때문에라도 노후가 보장되는 그리고 또 수익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두세 개 정도 보유하신다면 앞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찾아봤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실효성에 대해서 1:1 무료 전화 상담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영시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올길 김지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초부터 지금 2월인데 부동산 시장에 열기가 뜨거운데 여전히 오늘 이사님께서는 어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뭐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강남 쪽입니다. 서초구와 강남구. 서초구는 양재동이고요. 강남구는 삼성동. 그렇지만 조금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소액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사님과 강남 오늘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책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갈 강남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수인 분당선 지나는 선정역 역세권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각각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오늘 가볼 강남 지역들 각각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삼성동 하면은 뭐 첨단 일자리도 가득할 것 같고 기대감 많습니다. 입지 조건부터 볼까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것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지만 주거 지역은 18제곱미터 이하면은 그런 허가 지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 구청이나 이런데 다 이렇게 검토를 받는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거주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전세나 월세를 뭐 이렇게 활용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일단은 이제 위치가 삼성동, 우리나라의 그 업무지가 앞으로 대단히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주거지는 부족해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이쪽이 자꾸 땅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의 매력은 이렇게 눌렀을 때, 용수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렀을 때, 눌려 있다가 손을 치웠을 때 많이 뛰어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역, 이거 삼성역 가까이에 있죠. 또 선정릉역과 강남구청역 뭐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은 투룸입니다. 투룸임도 한 15평 정도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쓰실 수 있고, 우선 이 지역에 가장 꼽는 게 뭐 업무지도 많아야지 주택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고요. 또 학군. 이 강남에서는 학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학군 있죠, 교통 있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그렇게 업무지도 뭐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뭐 사방팔방으로 업무지들이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생활 인프라도 백화점도 뭐 신세계다, 현대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이다, 이렇게 이 쇼핑이나 뭐 이런 생활 인프라 뭐 잘 갖춰져 있죠. 코엑스몰도 있고, 그래서 원스톱으로 뭐든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병원도 굉장히 또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병원도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 있죠.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 우리나라에 큰 이런 대형 병원들이 있어서 내 건강까지도 빨리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인프라 좋고 다 좋은데 지금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납니다. 이쪽 강남구는 지금 주택이 한 30만 채 있는데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은 거의 뭐 멈춰 있다시피 뭐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지역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가치는 더 상승하리라 보고요. 요번에 이사 대책에 주택을 뭐 80만 호 이상 늘린다, 서울에 한 32만 정도 늘린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강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희소 가치가 있다.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양재우면 개발 특구지역, 또 수서 역세권, 이렇게 앞으로도 일자리가 더더욱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스톱 라이프라는 표현이 참 걸맞는 삼성동에서 주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막아놓을 만큼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개발 호재에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동에 어떤 호재가 기대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서울을 뭐 이렇게 균형 발전시킨다 했지만 이 강남 쪽에 이 삼성동은 따라갈 그런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만큼은 이제 앞으로 더 높게 종상향돼서 업무지로 이렇게 밀집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이제 이곳에 지금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주축으로 코엑스부터 이쪽 전 지역이 이렇게 종합운동장 코엑스까지 개발이 크게 널찍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매우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 우리나라에서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최고봉으로 이제 롯데 타워보다 15m 높게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죠? 게다가 공연장도 1,600석입니다. 또 호텔도 뭐 6성급, 7성급 호텔로 이제 건립될 예정이고요. 또 이 광장도 뭐 거의 뭐 잠실 축구장 두세 배 정도, 한 3배 정도 된다고, 약 3배 정도 넓이고, 광장도 굉장히 넓게 돼 있고요. 또 우선 전망대, 우리 롯데타워 전망대 올라갈수록 좁아져서 올라가면 조금 좀 이렇게 개방감이 널찍한 게 없는데, 이곳은 두 층을 이렇게 개방감 있게 서울 시내를 아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관광 명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지하 도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하 6층까지, 영동대로 지하가 왜 지하 도시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이 교통뿐 아니라 이게 이쪽으로 연계돼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하고 코엑스까지 다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곳도 뭐 잠실 야구장 30배 정도의 연면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큰 또 지하 도시가 탄생하고요. 지상은 또 이렇게 서울광장 2.5배랍니다. 넓은 또 광장을 이 강남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게다가 이쪽은 쭉 지금 업무지 벨트라고 그러죠. 테헤란로가
지금 삼성동까지 이어지고 더 이어져서 더 길게 또 여기 서초까지도 이제 종상향이 돼서 완전히 업무지 벨트로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더더욱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서울에 거의 한 4분의 1이 강남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게 한 100만 정도의 일자리인데 앞으로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주거 지역은 더더욱 부족하죠.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미래에는 그만큼 또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여기 양재 이쪽에 양재 우면 쪽에 보면 또 카이스트 이쪽에 양재동 하니까 영재 애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 같아요. 예, 이쪽에 또 AI 대학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구단지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고연봉 일자리 우리가 말하는 양질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강남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서 역세권 개발도 있죠. 이쪽도 통합 개발이 돼서 뭐 여러 가지로 이 교통뿐 아니라 뭐 비즈니스 호텔이나 뭐 아니면 뭐 또 관광 호텔이나 쇼핑몰이나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또 이렇게 급행해서 편리하게 차량 소통을 편리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또 개발이 되니까 강남이 더더욱 또 아름답게 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삼성동에 GTX 노선이 ACD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교통의 요충지다. 60만에서 100만이 이용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새로 신설 노선이 있죠. 위례 신사선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KTX 또 이게 의정부 연장선이 또 일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앞으로 위례 과천선에서 요 또 강남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또 노선이 또 생기기 때문에 교통 더 좋아지죠. 일자리 더 많이 생기죠. 근데 다 늘어나는데 늘어나지 않는 게 단 하나 있습니다. 주택이 늘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소 가치 있는 곳에 똘똘한 한 채로 투자하심이 미래에 조금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지고 그리고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남구 삼성동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데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지 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가격 살펴보면서 전략에서 함께 풀어주시죠. 네, 이제 가격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라서 조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좀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5억 9천만 원에서 1.5룸에서 투룸인데 6억 8천만 원. 뭐 1.5룸도 13평에서 또 이 투룸은 한 15평 됩니다. 그래서 널찍해요. 와서 보시면 다 지어져 있고요. 임대 금액은 5억 4천에서 6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이 똘똘한 이 중심부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월 150에서 180만 원, 또 대출 한 40% 이용하시면 뭐 실투자 금액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면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지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직접 와서 확인하시고 투자함이 옳겠습니다. 네, 지금 규제에서 비껴나가 있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소형 주택으로 확인해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신분당선 양재 심리순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 안에서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서초구 양재동인 것 같은데 여기도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곳은 강남에서 그래도 조금 저평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저평가 지역이지만 지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선 왜 그거를 예측해 볼 수 있냐 보면은 GTX가 강남에서 딱 3군데가 들어옵니다. 삼성역하고 또 수서역은 들어올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SRT 기차역이죠. 그래서 들어와야 되고 또 양재역은 명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쪽으로 뭔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GTX 뭐 유일하게 명분 없이 있는 양지역이다. 그래서 C노선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하면 미래에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양재 우면 개발 지역으로 뭐 또 그쪽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또 이쪽에 양재 바로 한정거장 차인데 양재 시민의 숲역도 위례 과천선이 들어옵니다. 역시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지역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 앞으로 이제 우선 중요한 곳은 이곳은 바로 우리가 강남의 그 학원가 명문학교 뭐 물론 있죠.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뿐 아니라 이곳이 여기서부터 쭉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전세만 해도 20억씩 하는데 다세대 주택 우수한 자녀를 데리고 있지만 좀 자금이 조금 여의치 않은 분들은 다세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가치가 상승한다. 뭐 주거 지역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곳은 또 특히 자연 인프라까지도 덤으로 가져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 양재 천도 있고 또 이제 산도 있죠. 구룡산, 또 양재 시민의 숲, 말죽거리,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강남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무슨 명문 학군, 뭐 교통도 아주 앞으로 더 좋아지고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개발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서초구나 강남구에 보면 가구 소득이요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뭐 세계적으로 부자 동네는 부자 동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 고소득 연봉자들끼리 모여 사는데 이것도 좀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강남구나 서초구나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되죠.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면 이런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미래 가치가 있다 볼 수 있고 앞으로 일자리가 이쪽은 더 늘어난다고 그랬죠. 강남구에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 개발, 영동대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 우면 개발 특구 이런 지역으로 여러 지역이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주변의 자연 환경도 좋고요. 거기에다가 학군도 좋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선호도도 높은 지역이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합니다. 저평가란 표현을 써주실 때 이 가격이 개발 호재와 비교를 해서 좀 저렴하다는 건데 그럼 기대되는 호재들 볼까요? 네, 이제 제가 뭐 저평가됐다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이 뭐 서초구나 아니면 이제 제일 비싼 아파트를 비교해서 조금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곳 때문에 지금 대치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뭐 청담동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토지 개발 허가 지역으로 묶였죠.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 뭐 교통뿐 아니라 뭐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와서 지하 도시를 형성한다. 잠실 야구장 30배 정도의 연면적으로 들어오고 지상은 뭐 서울 광장에 약 2.5배 널찍하게 광장 뭐 이 강남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겠죠. 무슨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초구에서는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예, 바로 삼성타운 바로 옆에 이제 건설될 예정인데 이쪽만 건설되는 게 아니고 교대역 서초역까지 종상향돼서 또 우뚝우뚝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정보사부지 개발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뭐 4차 산업이나 뭐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등 이런 문화 복합 핵심 산업을 이제 건설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이다. 서초구는 예술의 전당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문화예술 거점으로 이렇게 또 자리 잡고 있고 보면 서초구는 저 세비섬에서 이쪽까지 예술의 전당까지 그런 문화의 거리도 조성이 되니까 더 아름다운 서초구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양재 우면 RNCD
얘기하죠.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양재 우면이 약 한 30만 제곱미터, 뭐 마곡보다 조금 넓다고 합니다. 약 320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기술,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들이 이쪽으로 연구단지라든지 다 이쪽으로 이제 몰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4구역으로 예전에 한 5년 전에 잡혀 있었는데 강남이 이렇게 자꾸 개발 소식이 있으면 땅값이 오른다고 조금 눌러놨습니다. 보류했는데 이거를 첨단 기술을 계속 누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AI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벌써 들어오게 되어 있죠. 역시 양재동은 영재들 많이 모이는 곳 같습니다. 예, 연구단지 이쪽으로 들어오고 지금 이제 이쪽에 양재 시민의 숲역과 이쪽에 계속적으로 지금 강남에서는 이쪽 말고는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지를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림에서 그 화물 터미널이 한 28,800평 정도 그렇게 넓은 자리로 앞으로 최첨단 그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택배 물류 주문하면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이곳은 바로 2시간이면 이 강남에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은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이렇게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서 역세권도 역시 뭐 상업, 업무, 주거, 뭐 공공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만 주택은 늘어남이 별로 없다.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 고속도로 완행과 뭐 급행으로 빠르게 소통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고속도로도 자연 친화적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GTX 신호선 양재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삼성역에 강남에서 들어오고 수서역에 SRT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양재 GTX 신호선이 A 노선 거의 마무리될 쯤 또 이제 신호선이 착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선이 왜 들어올까? 캐션 마크 붙여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신분당선도 이제 뭐 가로축으로는 9호선이 골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세로축으로는 신분당선이 골드라인이라고 많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양재 시민의 숲이 골드라인 신분당선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위례 과천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수서 광주선 이렇게 경기도권도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 지금 금액이 굉장히 뭐 조금 저렴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입니다. 매매 시세가. 근데 임대 금액이 이쪽 강남구 전세 굉장히 높습니다. 좀 주택이 귀하죠, 전세가. 그래서 4억 5천까지.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고요. 월세를 활용하시면 보증금에 뭐 110만 원, 130만 원 정도고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요 양재동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물론 다 지어져 있습니다. 와서 직접 확인하시고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GTX 노선이 지나가게 될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무료 맞춤 1:1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슈가 참 많았는데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1:1 무료 맞춤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번호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